출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요.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는 생활이 곧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생활과 정치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생활은 다 정치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일상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모두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한번 좀 바람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지금 해왔던 일과 지금 현재 진행형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김해의 여러 현안 문제 중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제가 되는 한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4살 때 2004년도에 세상을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로지 일밖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던 같은 부서에 있던 약 120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위 말하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라는 걸 알고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에 직위를 반납을 하고 3개월 동안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였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대의원 출마를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혼자 개개인 활동을 하다가 불미스럽게도 대우가 GM으로 매각되고 나서 첫 해고에 불명예까지 앉게 됐었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힘차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2006년이죠. GM대우 앞에 대로 지나가다 보면 이 큰 굴뚝이 보였을 겁니다. 당시에 비정규직 집행부가 약 45일간 생사를 건 투쟁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당시에 많은 지역연대단체들이 회사 내에 진입하고자 했지만 회사는 온갖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굴뚝 밑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1,500만 노동자 중에 80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같은 노동을 하지만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폐기돼야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 근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활동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 운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터널의 만성 지정체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남도민 1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고 또 2010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화 사업으로 부각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2011년도 1월 1일부터 무료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당시에 2009년 9월 7일 날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서 저희 대책위원들이 요금소 앞에서 시민 홍보를 시작했던 첫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원터널 요금소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시민 홍보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창원터널 터널 입구입니다. 그 이후에 창원터널이 외길이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전혀 통행할 수 없고 대체도로는 막아놓은 상태였고 대체도로 전용도로를 해제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도로가 폐쇄된 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도로 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딱 막힌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구간을 돌아다 보니까 도로는 그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약간 정리만 하면 대체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유료화가 불가능한 도로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1만 명 서명 운동을 2009년 11월 7일 날 첫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나 그때가 하필이면 한겨울이었거든요. 매주 쉬지 못하고 매주 나갔습니다. 매주 나가서 추진위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경남도에서는 일단 그러면 시범 무료화를 해볼게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해서 3개월 동안 시범 무료화를 진행을 했죠. 하지만 저희들은 시범 무료가 아닌 전면 무료화를 진행을 해라 라고 서명운동을 계속 지속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지사 누군지 아시죠? 지금 김해 여기에 또 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분 당시에 무료화 반대했었습니다.
그분이 4월 1일 날 다시 통행료 징수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거에 대한 항의 이후에 2010년도 3월 6일 날 약 3개월간 만에 10,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개월수는 3개월이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서명운동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시간, 40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이었습니다. 진짜 바람이 너무 센 날만 빼고는 다 나갔었습니다. 그 1만 명 서명운동을 경남도에 대출하게 되죠.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눈오니 오나 경찰도 출동해서 막고 했지만 계속 진행을 했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방선거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공약화를 내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무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겠다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저도 출마를 했었고요. 당시까지 그 선거 한 10일 전까지 야권에서는 모두 단일화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했는데 유독 한나라당만 안 했었죠. 끝내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약 10일을 남겨놓고 한 5일인가에 남겨놓고 한나라당도 당선되면 무료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지만 좀 늦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두관 지사님 당선되었고 당선 3개월 후에 면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서 2011년 1월 1일부터 무료화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같이 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원터널은 무료화 됐지만 불모산 통행 아직 확정인 불모산 터널만한 구간은 개통이 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올 10월 1일부터는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처음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터널 통행료는 7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받으려고 할까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이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 거주하고 있지만 김해시에는 24개 단지의 도형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6,000세대에 이르고 장유면에 18개 단지 12,000세대, 3개동에 6개 단지 4,000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 아까 비정규직 투쟁 20건의 고소고발과 온갖 사교사 이제 끝날 무렵 됐는데 아파트에서 또 등 떠밀어서 어떻게 보면 임차인 대표를 맡게 됐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임차인 대표 회의를 2007년 6월 달에 구성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임대주택법을 공부하게 됐고요. 여러 사례를 확인을 했었고 당시에 그 부영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그 임차인 대표 활동을 방해를 했었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8년도 2월 27일 날에 사전 모임을 거쳐서 대구에서 30개 단지가 모여서 전국 연대를 결성하면서 전국 여론화 작업, 본격적인 부영과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 2008년 4월 13일 날 전국 동시 각 지역에서 부영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자라고 결정을 했었고 저희들은 김해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겹쳤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고 김해시청에서는 이 부영에 대한 임대사 맞춰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양전환이 됐습니다. 당시에 3개동의 3개 단지와 장유의 3개 단지가 부양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내용에서 그 나머지 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과 같이 포럼을 개최해서 그 내용을 좀 전파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부양전환 될 때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78%가 수용을 해서 분양전환을 수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양을 못 받았습니다. 온갖 고소고발과 1억 손배손을 인해서 저만 분양을 못 받았는데 우리 부인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시청 앞에서 한 일주일 했는데 끝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저는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청에서 분양전환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승인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끝내 보완을 하지 않고 부영이 원하는 대로 김해시청에서는 승인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 홍보 활동을 벌였고요. 끝내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었고 자기자금이자 소송 관련해서는 2009년 3월 9일 날 소장을 제출해서 이번 달 6월 13일 날 최종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 2심 승소했었고요. 대법원에서 일정 부분 파기환송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이자율이 적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피로곤에 있어서 주민들 화합 잔치를 분회와 함께 개최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실만한데 임대주택법 너무가 문제가 많더라라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를 추동을 해서 사무관과 함께
근 1년간에 걸친 임대주택법 전부 문제점에 대한 발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사례 수집을 해서 공고안을 확정을 해서 제출했고 일부 법에 적용이 되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유의 18개 단지 외에 15개 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단지 앞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임차인 대표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게 됐고 그런 관심을 모인 사람들이 6차례 준비 모임을 거쳐서 1, 2, 3차가 준비가 완료됐고 15, 16, 17차가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 구성 활동을 들어갔습니다. 1차는 돼 있었고 2차, 3차, 15차, 16차, 17차 이렇게 해서 임차인 대표를 모두 구성을 했습니다. 약 2달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 단지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연석회의를 구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연석회의를 구성을 했었고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내용을 임차인들이 모두 알아야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다. 임차인 교육을 위해서 주석초등학교와 월산초등학교에서 단지별 주민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서 주민들에게 분양전환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양전환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에 부영 측에서는 기습적으로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해 시청이 갔지만 김해 시장님은 부영 측 말을 듣고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었죠. 당시에 15, 16주차와 한 8개 정도 단지가 임대사업자가 말하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고 하셨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는 것은 분양가를 분양전환할 당시에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 였지만 저희들은 2008년에 법이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그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 시장님도 그것을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었는데 2년이 넘도록 판결이 안 나고 있어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국 단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기자회견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들도 추동을 해서 국회의원 약 30명이 그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2011년 7월 14일 날 선고가 나게 되죠. 자율화 단지는 없다라고 판결을 이끌어내서 나머지 단지들이 지금 그나마 몇 천만 원 작게 분양전환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분양 자녀세대 문제가 남았는데 물론 대책을 꾸려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김해 시장님을 만났지만 맨날 똑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해준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전환이 거의 모든 단지가 끝나고 있고 지금 3개 단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나면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되고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특별수선 충당금은 원래 적립조차도 안 해놨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단지별로 약 3억에서 5억 정도는 거의 지금 소송만 제기하면 바로 받아낼 수 있는 정도로 기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더 큰 문제 건설원가 소송 지난 12년 총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정치인들 말로만 다 해놔놓고 선거 이후에 어떤 놈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원가 소송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68 9차가 소송장을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준비하고 있는 단지가 1차, 12차, 13차가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24개 단지를 전체 물론 전국의 모든 단체에서 건설원가 소송을 제기해서 부영이 어마어마하게 임차인들의 돈을 빼먹은 걸 다 환수받아낼 때까지 앞으로 5년, 7년, 8년 대법원 판결을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면 행정개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면 동전환 사실 동의합니다. 동전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희들한테 거의 해준 게 없거든요. 인구 14만이 그 좁은 지역에 다 모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동전환을 해달라. 시민대책위를 구성했었습니다. 8월 21일 발표를 언론 통해서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그때 추석에 집에 못 갔습니다. 왜? 2012년 7월부터 시행을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2개의 동으로 바로 대책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향후 2, 3년간 동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인구 4만 명 단위로 4개 행정동으로 시행을 하자. 2015년부터. 그렇게 되면 유라 1지구, 2지구가 입주가 되면 약 16만, 김해시에는 20만 낼 거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일 것 같고요. 한 16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만 명 정도로 충분히 구역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해시가 현재 저희들 요구를 받아서 일정 부분 2012년 7월부터 2개 동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처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3개 동으로 이제 다음 달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김해시 의뢰에서도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될 목전에 있죠. 그 사람들이 나눠놓은 안입니다. 3개 구획 안인데 그 구획 안으로만 따져봐도 1동과 3동은 조만간 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경에는. 그렇게 되면 또 잘라야 되겠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입니다. 4개 구획 안으로 잘랐을 때 2015년 같은 인구수로 16만을 예상했을 때 약 4만 명 단위로 구획될 거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누되 시행 시기만 15년을 맞추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겁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169억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41억이 얼마 전에 추경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한 50억 정도를 더 추경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벌건도를 깔고 벌건도 뒤에는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생태하천은 사실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실시설계 단계부터 많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극히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바꿔놓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생태하천에 가깝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연계된 내용인데 대청 계곡 아시죠? 대청 계곡에 보면 지금 김해시가 장외 출장소가 주차장을 또 하나 짓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형 주차장이 2개나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대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에 또 다 밀어내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왜? 여름 한철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그럼 더 이상 대청 계곡엔 녹지가 없습니다. 비만 오면 그냥 대청천으로 흘러내려오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여기가 그 예정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소각장 문제죠. 2011년 6월달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대책회를 구성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지원기관 정립을 요구했었죠. 그때까지도 폐축법에 따른 아무런 정립 및 협의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 1년 반 동안 활동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놨고 주민지원까지 정립을 해놨는데 그때 해결이 못된 문제가 있었죠. 신장유 골프연습장의 회계 문제. 당시에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이 발생됐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몇십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부영임대 아파트 5개 단지가 있습니다. 300m, 500m 안에. 그 사람들은 전혀 어떠한 혜택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연마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다 착복해 갔는데 얼마나 해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김해시에 물으면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화 시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16년이 운영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운영기한이 만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다 지하에다가 전처리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부 쓸 수 있는 것들은 재생연료로 만들겠다는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합니다. 전처리 시설이라는 거 51만 생활쓰레기가 다 들어오면 그걸 다 따개서 해체해서 뺄 건 빼고 태울 거 태우고 이렇게 해서 분리하겠다는 건데 그 악취 전국적으로 이 시설들은 다 산속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다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책이 요구한 현 소각장이 운영기한이 만료가 되면 이전해라. 그 다음에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은 전면 처리해라. 현 주민지원 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전면 해산시켜라. 그 다음에 신장유 골프연습장의 회계를 공개해라. 그 다음에 장유 출장소는 소각장 내에 운영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기들 돈 안 들이려고 자기들 사무실을 쓰고 있죠. 그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 복지공간으로 환원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뉴스 영상인데 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대충 얘기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생활 속에서 생활저축 실천하면서 진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내년 2014년 6월 2일 또 선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서 말뿐이 아닌 진정하게 국민을 신경 쓸 수 있는 시민을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